예, 이번 시간 지대이론과 도시공간구조이론 요약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대이론입니다. 세학자 이제 이론이 중요한데요. 제가 앞쪽에서 이제 비옥도 그러면 우리가 리카르도 찍으시라 했어요. 비옥도와 관련된 것은 리카르도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희소성이 강하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가 이제 단위당 가격의 수확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곡물이 있으면 그 수확량에다가 생산비를 뺀 게 지대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인 곳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상고가 100원이고 생산비가 100원이다. 그럼 지대는 제로죠.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따 마르크스는 이제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결과이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대는 잉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리꼭지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하나의 잉여로 봤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제가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 튀네인 학자가 수송비를 강조하죠. 그래서 위치 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매상보다 그럼 10원이 생산비고 수송비가 10원이다. 그럼 지대가 80원입니다. 만약에 수송비가 80원이면 지대가 10원으로 낮아지겠죠.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점을 줬어요. 근데 티넨의 위치에서는 거리의 차이에서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티네이나 학자는 그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를 강조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카도의 차익세설, 그 다음에 티넨의 위치세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그 마르크스의 절대설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고전업파의 리카도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튀넨 학자의 이론은 고전업파를 봐야 돼요. 고전업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근데 마르크스는 신고전업파입니다. 그럼 신고전업파니까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봤어요. 앞쪽에도 얘기했지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량 비용이 들어가니까 땅값이 높아서 지대가 높아지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은 거죠.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대는 고전업파와 반대로 마르크스는 그게 어떻게 지대냐. 지대는 이 토지에 대한 생산 요소의 대가니까 하나의 생산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마르크스는 절대시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의 소수의 토지를 우리가 소피 말아서 소유권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소유권을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시설은 이 차익세설과 위치세설이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얘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근거로 했다는 게 기출문제에 가장 유력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르크스는 한계지 안쪽에서는 차익지대와 절대지대가 존재하고 한계지 밖에는 절대지대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대가 높아서 생산물 가격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대이론이라는 자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때요? 먼저 비옥도 하면 리카르도 찍으셔야 됩니다.
리카도는 차이트설을 얘기를 하면서 자 어때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며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최혈등지 발생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묻는데요. 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입니다.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고 생산 비용으로 본 거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계량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하나의 생산 비용이다. 그럼 생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료의 대가인 그 지대가 비싸니까 고물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한계지에서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대는 발생하는데 이는 토지에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가져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설은 차익과 위치설을 놓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근거를 준다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대론은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이론을 가지고 꼭 염두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튜넨에 대한 위치 교차 지대설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입찰지론까지는 우리가 다뤄본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이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꼭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독점 지대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데 이 세 이론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보고요.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이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대 이론에서 하나가 배정이 됐다면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됩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 자, 어떻습니까? 동심원, 그 다음에 선형, 다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도시공간 구조는 튜넨이라는 학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버제스는 도시공간 이론을 최초로 얘기했지만 튜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림이 없으니까 튜넨 학자는 집약적인 농업과 조방적인 농업이 있다.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다. 나가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나갈수록 지대가 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교통의 발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버제스는요 안쪽은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가 있고 저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소득이 있고 통문자지대죠. 자 그래서 야매로 자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중전이 개론을 배웁니다.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제스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는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자 이쪽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전이 되고 또는 침입돼서 생태학적인 변화 과정에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꼭 이렇게 해서 또 체크를 하시고요. 통문자지대에 분화되면서 동심원인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선형이라는 호이트 학자는 자 어떻습니까? 여기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선형 이론이라는 자체가 교통의 발달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부채선자입니다. 그래서 호이트라는 학자는 어때요? 안쪽이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면 여기도 단핵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고소득층을 강조했죠. 여기가 가장 이 부채, 교통 축에 가장 가깝고 어딜까? 여기가 교통이 제일 좋고 저소득층이 반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성형은 동심원에 대한 도시부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가 교통에 따라서 뻗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을 주겠죠.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고급 주거는 저급성이 양호한 교통방해 축에 가깝다는 게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중급은 고급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저급은 또 우리가 최고급 수준 주택에 반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호이트와 성형은 한 명씩만 얘기했으니까 단핵이며 오래된 도시, 구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핵심이라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소도시예요. 단핵, 한 명만 얘기해서 단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다핵심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다핵심은 이 도심이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으로 나열됩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와 올면이 두 명이 했으니까 다핵이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유형은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이트와 이 버제스가 얘기한 건 한 명씩 얘기했으니까 동시몬과 선영은 다 이 오래된 도시는 다 얘기입니다. 오래된 도시인데 신도시일수록 다 얘기라는 얘기죠. 여기선 핵의 발생 요인은요.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대 지분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가면 낮습니다.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위치나 특정 설이 필요한데요. 자, 이종 활동과 유사 활동. 자, 유사 활동은 앞쪽에서 동종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종 활동은 집적이나 모이니까 집중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종 활동은 분산이죠.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마 체크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책에. 그래서 우리가 입지적 비양립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공간은 한 문제 정도가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그 다음에 해리스와 얼맨의 다액신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지대이론과 도시공간 고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